팝업 한 주에 1억, 2억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큰 메리트는 없어요. 한 일주일 뒤에 연락이 온 거야. 나 계약서 작성 안 했으니까 신고하겠다. 이게 또 매니저님들하고 관계에서 매니저님들이 너 성과 이래서 넌 안 돼 이러면 거는 무엇보다 가게부터 알아보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게를 계약할 때 조금 중심으로 생각하는 뭐 서류적인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여러모로 그런 걸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일단 임대차 계약이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조건으로 할지 또 임대차 보호법에 드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이해가 필요하긴 한데 축약해서 얘기하면 어떻게든 임대차 보호법을 받는 범위 안에서 계약을 좀 하는 걸 추천드리고 또 그 안에서도 조항들이나 특약사항을 진짜 잘 적어야 돼요. 아시겠지만 저희도 그런 이슈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렇게 꼼꼼하게 해도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그렇게 꼼꼼하게 해도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또 허점을 찾는 게 계약서다 보니까 처음에 할 때 최대한 이제 많이 좀 살펴보고 공인중개사들을 막 엄청 괴롭혀야 돼요. 그리고 계약서는 처음에 좀 잘 써야 돼가지고 좀 그거는 많이 봐야 되는데 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좀 임대차 보호법 안에 드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환산보증금 안에 들어와서 임대차 보호법을 내가 10년 보장받을 수 있냐 없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약 기간. 요즘에 이제 저희 성수동 같은 경우는 진짜 옛날에는 그래도 기본 계약이 2, 3년이었는데 요즘에는 1년 단위 계약을 계속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건물주분들이.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 기간이 이제 만약에 3년이다. 3년 단위로 임대료를 5%씩 올릴 수 있는 거예요. 5년이다? 그러면 5년에 한 번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분들 입장에서도 1년, 2년으로 짧게 끄는 게 1년, 2년에 한 번씩 5%씩 올리려고. 그래서 요즘 이게 많아서 처음에 좀 내가 개발을 위해서 조금 C급, D급지다. 그러면 일단 길게 가져가는 게 좋아. 왜냐면 내가 들어갔는데 활성화가 됐어? 그러면 이제 무조건 임대료를 올리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처음에 계약기간을 길게 가져가 놓고 임대차 보호법을 받으면 그거는 임대료 걱정은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래서 일찍 이 성수동 서울숲 거리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잘 버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찍이 저희가 뜨기 전에 계약을 해놨고 계약 기간을 길게 잡아놨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요즘 안타까운 게 저희 직원들도 창업을 할 때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해서 연락이 가끔 오는데 그 중에 이제 권리금 없이 이제 나가야 된다. 약간 이런 조항을, 특약 조항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유튜브나 뭐 다른 데서도 뭐 그거는 어떻게든 상위법인 임대차 보호법이 있으니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든 문제가 생길 만한 거에 내가 사인을 했다. 이거는 어떻게든 판단을 받을 여지가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조항이 없으면 무조건 나 상가 임대차 보호법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만약 그 조항이 들어왔다? 어떻게든 민사든 이렇게 걸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굳이 그런 계약을 왜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분들은 건물주분들은 언제든지 내가 건물을 팔거나 만약 개발이 들어가면 너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권리금을 회수 못한다? 그냥 투자금을 그냥 거의 제로로 그냥 내가 나가겠다고 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좀 그런 조항들만 좀 잘 보고 좀 독소 조항들만 잘 알아보고 계약해도 임대차 보호법은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안에 드는 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대차 계약을 그 범위 내에서 잘 계약하는 것. 그렇죠.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잘 그렇죠, 계약하는 그렇죠. 게 핵심일 수 있겠네요. 있죠. 아무래도 성수동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기 계약을 많이 하려고 하시고 그 다음에 권리금 조항을 건물주들이 엄청 넣으세요. 뭐 그거는 그분들도 알고 계세요. 이거는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거지 이거 어떻게든 100% 지켜지는 게 아니긴 한데 뭐 어떻게든 다툼이 생기면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든 배분이 나뉘기 때문에 좀 그건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 또 성수동이 요즘은 임대료가 폭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팝업. 팝업이 요즘 뭐 저 진짜 깜짝 놀란 게 한 주에 1억, 2억씩 한다고 하더라고. 렌탈비가. 근데 그렇게 되면 건물주분들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그걸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신 거야, 건물주분들이. 그래서 직접 팝업 렌탈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없어졌어요. 좀 큰 부지나 이런데 임대료를 그냥 나 그냥 임차인 안 받고 팝업 할래? 그래서 좀 비워놨다가 팝업 하면 팝업 돌리고. 근데 그게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득이긴 한 게 들어간 게 없잖아요. 근데 렌탈비는 더 받아. 그리고 임차인이 없어. 언제든지 내가 팔거나 새로운 임차인 들고 싶으면 바로바로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임대료가 또 폭등하게 된 게 있고, 또 성수동도 저쪽 이제 그 성수 남쪽이라고 그러나요? 그쪽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임대료가 저렴은 해요. 아직 저렴한데 언제든지 재개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렴한 이유가 재개발 될 때 빨리 나갈 수 있게 그런 조항들을 좀 많이 넣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직원들과의 계약에 있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특히나 초기 창업을 하신 사장님들이 진짜 중요해요. 요즘 조금 한동안 또 이슈도 많았던 것 같고, 제 주변 대표님들 보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악용하시는 분들이 좀 생겨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간과했던 분들이 좀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 일단은 첫날부터 그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어떤 사례는 첫날 나왔어. 근데 이 친구가 뭐 다음날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 뒤에 연락이 온 거야. 나 계약서 작성 안 했으니까 신고하겠다. 진짜 이런 게 옛날에는 진짜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도 뭐 하루 정도는 이제 그 해보고선 계약서를 쓰자 막 이런 식으로 정직원을 하겠다 이러는데, 근데 그 하루조차도 이제 뭐 파트던 일용직이던 이렇게 좀 계약을 써줘야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게 구두 계약도 계약이긴 하지만 근로법상은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돼 있으니까 좀 파트타이머도 그렇고 일용직, 그 다음에 뭐 잠시 나와서 도와주시는 분들, 그리고 뭐 모든 정직원들 다 계약서는 제때제때 준비를 해놨다가 수정을 하더라도 뭐 수습이니까 수습으로 간단한 양식으로라도 매장에 비치를 해놓고 서로 해서 꼭 사인을 받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조금 우리나라는 근로계약서에는 아무리 회사에서 뭔가 퇴사조항이나 이런 걸 여러 개를 넣어도 큰 메리트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차라리 잘 얘기해서 좋게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추가 질문으로 좀 궁금한 게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매장 직원분들이 엄청 제일 많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매니저분들이 있어도 좀 그래도 대표 입장에서는 직원분들과 어떻게든 소통을 해서 뭐 그 계약서를 작성한 기준을 좀 변경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좀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희는 계약 관련해서는 다 웬만해서는 제가 이제 직접 관리를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직원분들이랑 그 제대로 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왜냐면 제가 면접을 다 보면 좋지만 다 보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떤 분인지 모르다 보니까 계약서 쓸 때 한 번 더 저도 물어보는 거죠. 좀 어떤 친구인지 얘기해보고, 그래서 계약서 직접 쓰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매니저님한테 다 계약서 작성해서 줬는데 이제 좀 설명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다거나, 뭐 만약 추가 근무 시간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그런 걸 설명을 꼭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놓치고 지금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럼 나중에 또 추후 설명을 해야 되고 좀 오해를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웬만해서는 계약할 때는 제가 이제 뭐 계약 조건이나 뭐 이런 거는 매니저님들하고 협의가 다 끝나도 계약서 쓸 때는 웬만해서 제가 가려고는 노력하죠. 연봉 협상도 일단 매니저님들한테 좀 희망하는 연봉이 있는지, 이 친구들이 본인의 성과를 어느 정도 측정하는지를 파악을 해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매니저님들이 생각했을 때 이 친구의 성과가 올해 어땠는지, 그래서 좀 어느 정도의 성과를 좀 듣고 그다음에 제가 가죠. 근데 일단은 저희가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1년이 안 된 분들은, 만 1년이 안 된 분들은 연봉 협상 대상자가 아니라서 그냥 이런 분들은 이제 제가 만나진 않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의사는 물어보죠. 이 친구들이 만약 불만이 있는지. 근데 뭐 아시겠지만 저희는 본인이 성과가 있다? 그러면 뭐 1년이 안 된 분들도 연봉 협상 요청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합당하다? 아니면 뭐 진급을 했다? 아니면 역할이 많아졌다? 이러면 좀 웬만해서는 들어드리는 편인데,
그래서 매니저님들한테 성과나 이런 거 얘기를 다 듣고 그다음에 또 제가 직접 가서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또 매니저님들하고 관계에서 매니저님들이 너 성과 이래서 넌 안 돼 이러면 일할 때 껄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웬만해서는 제가 직접 하는 편이에요. 그냥 서류를 잘 작성해서 이득을 봤던 일? 일단은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기간도 그렇지만 뭐 회사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단 한 번도 서류로 뭐 직원들 간에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고요. 노동부 뭐 신고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것도 전혀 없고 뭐 당연히 없는 게 맞죠. 뭐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리고 뭐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도 뭐 분쟁은 있지만 어떻게든 저희가 안전장치나 계약서를 최대한 작성을 잘 해놔가지고 좀 방어를 잘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또 지금 젠틀피케이션이 심해지는 이 지역에서도 저희가 지금 좀 부담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도 처음에 계약을 잘 해놨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이게 특히 세무나 이런 내가 서류 관련된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저는 사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정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비용의 정리, 매장의 정리, 뭐 재고의 정리, 모든 이런 정리를 정말 잘해야 내가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걸 잘하면 뭐가 되냐, 투자를 제안받거나 내가 투자를 받고 싶을 때 다 정리가 돼 있잖아요. 재무제표부터 뭐 손익계산서 하니까 보여주면 돼. 그거 보여주면 돼. 그러면 얘네 이거 관리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 딱 돈의 흐름이 나오나 수익이 이렇구나. 그러면 제안할 때도 편한 거야. 우리 이만큼 벌어. 좀 근데 이거 재무제표로 근데 증빙을 할 때 포스 매출로 하는 거는 뭐 그렇지만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는 이게 다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명확한데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쉽고, 그리고 또 세금, 내가 세금을 대비할 수가 있어. 이번 달은 부가세가 얼마 나오겠구나, 소득세가 얼마 나오겠구나, 법인세가 얼마 나오겠구나, 이런 걸 대비하다 보면 이제 세금 때문에 매장이 너무 잘 되다가도 세금을 갑자기 맞은 거예요. 나 돈 너무 많이 버는데 세금 대비를 안 한 거야. 세금 맞아서 폐업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개인 사업자분들 같은. 네. 돈만 벌었다는 생각. 그래서 다 재투자를 한 거야. 막 잘 되니까 다음 매장도 열고, 아니면 뭐 차 사고 뭐 집 사고 했어.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종소세를 맞아버린 거야. 막 몇 억이 막 나와. 근데 이건 내야 되잖아요. 안 내면 모든 게 뭐 세금 같은 경우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낼 수가 없어서 뭘 처분을 해야 되던지, 실제로 세금을 내면 내 수익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게 돈을 벌었던 게 아니구나,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봐서 그걸 정리를 잘 해놓으면 좋은 점은, 저는 어떻게든 내 사업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좀 수익성이든 사업성을 볼 수 있지 않나. 어쨌든 결론은 모든 계약서는 꼼꼼히 잘 작성하고 이제 사장 본인이 제일 잘 알아야 되니까 공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금 관리 꼭 잘해가지고 절세도 좋지만 어쨌든 세금도 내야 되는 거니까 준비 잘해서 잘 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